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물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냐. 이런 과학이 없다면은 과연 우리가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효율적으로 그렇게 생필품을 주문할 수 있고 또 음식을 주문해 가지고 배송받을 수 있느냐. 음식을 주문하고 배송하는데 물론 많은 분들의 노력과 땀이 들어가 있지만 또 과학이 그분들을 많이 돕고 있다. 그래서 미래에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미래의 물류랑 교통은 그러면 어떻게 진화할 것이며 특히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물류와 교통을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연구하셔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물류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시대에 주문을 하면 바로 지금 주문을 하시면 내일 아침 새벽에 배송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아침 식사에 필요한 그런 어떠한 식료품을 주문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어떠한 과학이 들어가 있느냐. 이제 하나의 개념이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센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센서라는 거는 이를테면은 그 식료품이 배송되는데 빨리 저렴하게 배송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 아침에 드셔야 되는 예를 들어서 고기나 생선이 날씨도 아직은 여름이어가지고 더운데요. 만약에 부패한다거나 상한다면은 또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신선 상태를 담보하는 상태에서 배송되고 우리가 받아볼 수 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센서가 해주는 역할인데요. 센서가 그거를 감독하고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그 잘못된 것을 통해서 잘못된 물건들은 폐기할 수 있는 게 이러한 센서 기술의 그 어떻게 보면 혜택으로 우리가 그런 걸 가능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를 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 그거 이제 정보가 많다 보니까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물류와 교통을 효율화할 수 있느냐. 그게 오늘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의 이제 어려운 점은 특히 이제 이 언택트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배송을 시키시다 보니까요. 요즘 이제 소상공인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또 거꾸로 물류에 있어서는 반대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갑자기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하셔가지고 예전에 이제 새벽 배송을 위해서 혹은 배송을 위해서 갖고 있던 시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 주어진 시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서비스를 또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물류에 있어서 이제 과학이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물류하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또 여러분한테 만약에 배송비를 10,000원씩 받는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럼 배송을 시키시지 않으시겠죠. 물건 하나 사도 배송비는 저렴하게 빨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선하고 품질을 유지하면서 그 배송해 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과학적인 기법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그 과학적 기법의 몇 가지를 좀 알기 쉽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디오를 한번 시청해 주시죠. As an airline pilot, I know that to fly with the best, you need to work with the best. With over 13,000 engines in operation around the globe, Rolls-Royce provides the services to maintain them at peak performance. Today, each engine has thousands of sensors that can produce terabytes of data on long-haul flights. Making sense of all that data is critical in transporting my passengers safely and efficiently. Rolls-Royce uses Azure IoT Suite to analyze data remotely and deliver real-time, actionable insights to me and to the airlines about engine performance and operational efficiencies. Advanced analytics help us optimize fuel economy, anticipate maintenance needs, and avoid costly downtime and delays.
A single unscheduled disruption and its knock-on effect to a fleet and the passengers can cost an airline up to $1 million a day. With early notice, our team can proactively have parts at the right place and time, reducing inventory costs and maximizing availability. Up to 1/3 of a plane's weight is fuel. As a pilot, I decide how much fuel my plane carries. Insights into engine efficiency, weather conditions, flight path, and scheduled landings impact my decision. Cortana Intelligence helps me choose the optimal fuel level to maximize efficiency. With 40% of our operating budget devoted to fuel, even a small percentage reduction can save us tens of millions of dollars each year. Microsoft and Rolls-Royce, reaching new heights in customer value. 그래서 그 엔진을 많은 항공사들이 요즘 뭐 항공사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이제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사면서 엔진을 안 살 때가 있어요. 그럼 엔진이 없는 항공기는 어떻게 날아갈 수 있느냐? 이제 항공기는 사고 엔진은 그 렌트를 하는 거죠. 저희가 뭐 정수기 같은 경우 보통 렌트를 하고 매달 요금을 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항공기 엔진은 구입을 안 하고 렌트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공기 엔진 회사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그런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걸 이제 IoT라고 그러는 거죠. 센서들이 그 서로 통신을 하면서 엔진의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를 갖다가 제공해주고 그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어떤 상태에서 연료가 얼만큼 소비되고 어떤 상태에서 항공기 상태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 갖다가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항공기의 엔진이 혹시라도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이 나면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되겠죠. 고장이 나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보다 더 나아가서 그 엔진 상태를 최적화시킴으로 인해서 그 연료 소비를 줄임으로써 우리가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또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항공에 있어서 과학으로서 여러분들의 항공 여행을 보다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만드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그것도 동영상인데 그럼 저희가 시간 관계상 보지 않겠습니다. 이건 이제 트럭에 있어서도 트럭 상태를 갖다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면서 고장식이라든지 뭐 문제점을 갖다가 진단함으로써 고장을 통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많은 자동차가 제가 그 옛날에 운전을 배울 때만 하더라도 제가 둔감해 가지고 자동차가 펑크 났는데도 몰라 가지고 굉장히 한번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펑크가 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민감하지 않더라도 이 자동차가 모니터하고 있다가 컴퓨터에서 알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러한 어떤 센서 기술이고 센서랑 또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 지금 이 엔진 상태가 이상하니까 완전히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예측함으로써 그런 고장이 나서 그 길에서 차가 멈춤으로써 가질 수 있는 본인과 이 사회에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새벽 배송, 이제 더 나가서 2시간 배송, 1시간 배송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1시간 배송이라는 건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다가 아유 지금 내가 치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1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뭐 치맥이야 그 바로 그 동네에 있는 치킨집에서 어떻게 보면 배송이 되니까 1시간 내가 가능하겠지만 공산품도 혹은 뭐 완도의 전복을 먹고 싶다 해도 1시간 내에 배송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배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그리고 옛날엔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옛날에 뭐 빵은 저희가 배송을 시켜 먹는다고 그러고 뭐 쌀은 배송을 시켜 먹는다고 그래서도 뭐 맛집에서 무슨 냉면을 배송을 받는다는 거는 상상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다 가능해졌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아마존의 사례를 여러분이 보시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자, 지금 축구 경기가 시작하는데 축구 경기가 시작되면 지금 맥주랑 땅콩을 주문하시는 분이 많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바로 그 동네에 있는 그런 배송센터에 미리 맥주와 땅콩을 비치해 놓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30분 배송, 1시간 배송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이 예상 배송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역시 관련 동영상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많은 지금 유통 물류 업계들이 여러분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옛날 같으면은 처음에 이제 배송이 나왔을 때도 온라인 배송이 나왔을 땐 그랬었거든요. 전날이나 전전날까지 주문을 했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일정량이 돼야지만 주문을 받고 그래도 배송료가 상당했었는데 점점 요즘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다시피 굉장히 작은 양을 배송하셔도 무료 배송이 되고 또 마지막 순간에 지금 저녁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배송을 하셔도 내일 새벽에 배송을 받아서 아침 식사에 오르는 장거리를 주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코카콜라라는 회사도 그 재고를 갖다가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잘 미리 그 재고를 쌓아놓고 여러분들에 대한 배송 계획을 갖다가 최적화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항상 필요한 상품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brings delivery.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택배 회사가 역시 마찬가지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택배 회사들 특히 이제 추석 명절이 저희가 다가오고 있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추수감사절이고 우리나라는 추석 때 친지들끼리 뭐 선물도 주고받기도 하고 또 뭐 만든 음식을 배송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추석하고 구정이 우리나라 그 특히 이제 우체국이나 우정사업본부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공감하실 건데요.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오셔가지고 저희는 추석과 구정을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고 있지만 막상 이제 물류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주 추석하고 구정이 정말 1년 내내 중에서 가장 힘들게 준비해가지고 겨우 넘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물류는 거꾸로 반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무 물량이 많아져 가지고 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 뭔가요? 예측하는 건데요. 미리 예상해 가지고 예측해 가지고 여기에 이만한 수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다 놔야 된다. 그것을 갖다가 미리 그러면 어떤 수요가 발생한다. 그것을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하냐. 뭐 인공지능이라는 게 예측을 하는데 예측은 그러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그럼 빅데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이냐. 센서를 통해서 IoT 기술을 통해서 자동으로 얻어서 그래서 나의 어떤 공급망이라든지 택배망을 갖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므로써 소비자에게 굉장히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게 된다. 이것이 근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의 공급망을 위해서 뭐 IT 회사들도 이렇게 기업의 공급망을 갖다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그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자, 이제 재고 관리가 어떻게 보면 IoT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아주 뭐 좀 이게 코미디 같은 비디오 하나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배송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 배송을 받아보시면 항상 그 바코드가 붙어 있죠. 이제 바코드를 읽어가지고 여러분 목적지별로 분류하고 그래서 목적지별로 선별을 해가지고 여러분 정보를 통해서 최적화시킨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송을 받아보게 되는데요. 또 이렇게 물류가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까 본 것처럼 굉장히 물류 창고도 거대해지고 또 굉장히 높은 공간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물건에 대한 이제 재고 관리라든지 관리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센싱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방금 같은 경우에 이제 드론하고 결합하는 거를 재밌는 사례를 보여줬는데요. 그것뿐 아니라 그렇게 이 고객의 정보를 갖다가 그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그 여러분까지 가는 길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로 보내줌으로써 여러분이 굉장히 편리하게 그 배송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물류의 추세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뭘 주문하거나 그러면 이제 풀필먼트 센터라고 그러죠. 풀필먼트 센터가 물류 센터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될 건가요? 여러분 물건을 갖다가 여러분이 슈퍼마켓이 가고 마트에 가면은 이 마트에 있는 매장대에서 여러분의 물건을 꺼내듯이 어떻게 보면 또 주문을 했을 때 그 물건을 꺼내가지고 포장하고 해가지고 아까 바코드를 입혀가지고 여러분의 주문 정보가 한 거 그걸 갖다가 분류 선별을 해가지고 여러분 댁까지 가져다 드리는 게 그 과정인데요. 그 과정을 최신 로봇 기술을 통해서 또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결국 그 로봇들이 사람 대신에 다니면서 대신 여러분들의 주문을 갖다가 픽업해주고 혹은 사람과 같이 일하는 거죠. 사람이 픽업하지만 다니면서 사람이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로봇이 갖고 다니면서 운반을 해줌으로써 여러분의 주문이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피킹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행선지별로 소팅을 해야 되는 거죠.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무슨 대전에 갈 거, 부산에 갈 거, 인천에 갈 거, 또 서울에 갈 거, 서울에서는 성북구에 갈 거, 동대문구에 갈 거, 중량구에 갈 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분류도 역시 굉장히 고효율, 아까 말씀드린 센서 기술과 로봇 기술과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해 가지고 굉장히 고효율 그 분류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그 하룻밤 사이에 보통 이 밤에 분류를 하는데요. 낮에 이렇게 피킹을 해 놓으면은 작업자들이 그 다음에 밤에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새벽에는 그 트럭에 실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배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분류 시스템인데요. 그 분류 시스템이 굉장히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서 자동화됐음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智能的辨别每一个快件地信息，快准稳地进行快件的分拣。一套完整的分拣系统可以做到在占地2000平的仓库内，1小时分拣18000票快件，精准、高效，并节省分拣人工70%，大大降低快递行业的人工成本，可以说是物流自动化进程的重要里程碑。 자, 이제 과거랑 또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제 로봇이라는 게 제조 현장, 생산 현장에서 그 로봇 기술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를테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처음에 철판을 잘라가지고 용접함으로써 차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동차 생산 공정이 시작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자동차 회사의 견학을 가보시면은 그 용접하는 그 구역은 사람이 전부 다 무인화되어 있고 무인 로봇 용접으로 차체가 용접되고 있고요.
사람이 근처에도 못 가게 하는데요. 구경하는데 아마 몇 미터는 떨어져서 구경하게 굉장히 철저하게, 왜냐하면 위험 지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용접 로봇이 나와가지고 불꽃이 팍팍팍 튀기면서 용접을 하기 때문에 그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렇듯 로봇이 이때까지 로봇이라는 건 로봇만 하는, 자동화가 되면 위험한 지역이고 사람이 함부로 근처에 갔다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곳이, 과거의 로봇 기술이라면 방금 동영상에서 보셨듯 사람과 같이 협업하는, 피커와 같이 협업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주문을 갖다가 피킹하는, 그것이 이제 물류 창고에서 쓰이는 로봇 기술이라는, 보다 더 인간 친화적인 로봇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비디오는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건데요.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사전에 등록해 No 놓고 lines, no check. 담으면은 이 담는 순간에 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돼 있고, 그 출구로 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본인의 그 신용카드에서 그만한 금액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냥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넣으면은, 넣고 나가게 되면은 이제 계산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뺐다가 도로 놓으면은 또 계산해서 이제 빠지게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유통업체에서 이걸 하는 목적은 그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한다는 가정하에,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뭘 만지고 뭘 고르려다가 안 샀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건 인공지능이 그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샀을까? 어떻게 하면 사게 만들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방금 기술에 대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별로 맞춤형, 그럼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이럴 텐데 다음 달에 쿠폰을 보내주는데 이 사람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맞춤형 쿠폰을 보내주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보 보호에 대해서만 동의를 해주시면 회원이 되면서 내가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쳐다보고 만지작거리는 거를 당신들이 마케팅 이후에 마케팅 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럼 그걸 활용해 가지고 그 유통업체에서는 이제 방금 아마존에서 주장하는 것은 보다 더 차별화되고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더 나아가서 제가 어떤 건 그 관심 있는 품목이 있으면 집에서도 그냥 클릭 누르기만 하면은 집으로 배송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보다 더 이 소비자의 특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각광을 받고 있지만요. 그거 외에도 뭐 노약자라든지 그런 경우에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 카트 해가지고 담으면 이건 센서 기술을 사용한 거죠. 무엇을 담았는지 계산도 하고 뭐 하다못해 칼로리도 계산을 하고 뭐 그거와 관련된 건강 정보도 주는 그러한 쇼핑 카트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물류에도 사용되고 있지만 IoT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기술이 결국은 이 제조 시스템의 그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러니까 물류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 좋은 그 서비스를, 좋은 서비스를 아주 싼 값에 빠르게 제공할 수 있듯이, 역시 생산 현장에 있어서도 생산비를 최소화시키면서 또한 그 제품의 품질을 극대화시키고 제품을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Modern power plants generate terabytes of data, but they're not digital.
Today, less than 2% of data is leveraged at all, isolating the plant and leaving your power business in the dark. To avoid unplanned outages, plants are forced into a conservative balance between operations and maintenance, costing billions in unseen value every 자, year. 이렇게 이제 기계에 But what 대해서 if they didn't have to 모니터링을 하고 What if 아까 anomalies 비행기 were 엔진을 predicted and 모니터링하듯이 maintenance was based on needs 기계에 대해서 and calendar? 모니터링하고 And what if 고장이 we could 발생하기 redefine 전에 operations 미리 using 파악하고 advanced software to 거기에 대해서 transform the 대비하는 entire 것이 power business? 이 스마트 A digital 팩토리라고 할 power 수가 plant 있습니다. powered by 또한 Predix 그러한 and 생산 smart data 공정의 into the 상태를 갖다가 Advanced 가장 software, 최적화시켜 analytics, and 줌으로써 low-cost sensing converge 특히 이제 with 우리나라가 industrial 강점을 internet 가지고 to 있는 reveal the 반도체 hidden 같은 power of 첨단 big data 산업에 and 있어서 seamlessly connect your entire energy 그 portfolio. 제품의 The 품질과 digital 또한 power 생산성을 plant is designed 갖다가 to increase 최대화시켜 asset performance, 줌으로써 enhance 우리나라 operations, and improve energy trading 회사가 decisions, 생산하는 create 제품이 additional revenue 세계적으로 and cost 가장 reduction 높은 수준의 opportunities. 생산성과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러한 스마트 제조,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조 시스템이 센서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고도화됨으로써 유연 생산을 넘어가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 개인별로 특화될 수 있는 생산. 이게 아디다스의 이 비디오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발을 재면 여러분들이 발을 재면 여러분들만을 위한 신발을 만들 수 이때까지는 어땠었죠? 신발 회사에 가가지고 그냥 제 발과 가장 비슷한 어떻게 보면 신발을 신어보고서 그 중에서 가장 편안한 신발을 고르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발 길이는 짧은데 볼은 넓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신발 그 가게에서의 어떤 신발들이 불편했고요. 사다 보면 이 볼이 맞다 보면은 아픈 남아가지고 이만큼씩 남게 됐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발을 재게 되면 제 발에 딱 맞는 신발을 갖다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 발에 맞는 신발을 갖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공 기술을 가지게 된다. 이게 제조에 있어서도 물리뿐만 아니라 제조에 있어서도 이렇게 센서 기술과 자동화 기술과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해 가지고 과거에도 뭐 이걸 만들려면 만들 수 있었죠. 그렇지만 정말 장인이 한 땀 한 땀 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비싼 값의 신발이었어야 됐을 텐데요. 이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누구나 신을 수 있는 그러한 자기만의 맞춤형 신발이 곧 상용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결국은 또 하나의 예를 본다면 이제 공항 같은데 요즘이야 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해외여행을 함부로 할 수 없지만요. 여러분이 이제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공항에 내리면은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신 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짐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보면은 또 빨리 나와야 되고 또 정확히 나와야 되죠. 짐이 손상돼서도 안 되고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빨리 나와야 되고 빨리 나오는데 정확히 내 짐이 나와야지 제 짐이 엉뚱한 수치대가 있으면 제가 찾지를 못하죠. 그런데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현재 공항은 점점 커지고 있죠. 이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하다 보니까 짐도 많아지고 공항도 커지다 보니까 하다못해 저희가 이 게이트까지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긴 거리를 걸어야 되고 시간이 걸리는데 짐이 어떤 때 보면 거의 제가 걷는 거랑 거의 비슷한 속도로 이미 수치대에 도착하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수화물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잘못 작동한다면은 정말 신문 기사에 실릴 만큼 그게 큰 일이 되는데요. 그 복잡한 시스템을 항상 모니터링 해가지고 생산 시스템처럼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고 이것이 고장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많은 그런 어떤 센서와 인공지능 기술이 쓰이고 있고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갖다가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뮬레이션은 뭐냐면 만일 이렇게 부하가 됐을 때는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데 있어서 실제 시스템을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걸 갖다 CPS라고도 하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서 똑같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과거의 시뮬레이션보다도 훨씬 더 고도화해 가지고 실제랑 거의 똑같이 작동하는 그 쌍둥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쌍둥이를 실험에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백신을 만든다 그러면 사람을 상대로 실험을 했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가지고 디지털 트윈으로 했다가 디지털 트윈이 죽으면은 그건 시뮬레이션이니까 이거 있으면 이렇게 치료를 아마 안 되겠구나 하는 것처럼 역시 생산 시스템과 물류 시스템은 요즘 시뮬레이션보다 고도화된 IoT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똑같이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물류와 제조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최적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의료 자원에 있어서도 이거는 의료 물류가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 환자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병원에서도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병원의 자원이 이제 이 코로나 환자분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데요. 또 거꾸로 뭐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코로나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다른 면에서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뭐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지병이 악화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도 응급 환자이신데 자 그러면 이 코로나 환자하고 이 응급 환자를 갖다가 어떻게 자원을 갖다가 잘 의료 자원을 또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의 자원을 갖다가 자원과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 두 분들을 다 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의료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할까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응급 환자에 대한 혹은 의료 자원에 대한 물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항만 같은 데서 이 항만도 하나의 어떤 생산 공정이나 물류 공정으로 볼 수 있어서 항만이나 아까 공항이나 아까 BHS 말씀드렸죠. 항만에서 얼마나 그 수출입 컨테이너를 갖다가 잘 그 물류를 갖다가 설계하냐에 따라서 그 수출입 화물에 대한 운송비가 전혀 달라지고 운송에 필요한 시간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그 산업 경쟁력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부산항이나 광양항이나 인천항이 굉장히 자동화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그 컨테이너를 처리하다 보니까 부산항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이름난 항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산항이 세계에서 이름난 항구라든지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이 됨으로써 그 우리나라 물류 비용이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나 그런 회사들이 또 산업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우수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항만이나 공항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센서 기술,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좀 말씀드렸고요. 역시 과학기술 또 어떠한 기술을 개발할 것이냐, 어떠한 물류 기술을 개발할 것이냐, 미래의 물류 시스템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또 찾아내기 위해서 또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물류기업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물류기업에 대해서 항상 기술 동향 같은 걸 아마 우리나라 또 제조업체도 경쟁사의 기술 동향을 갖다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특허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연구 동향을 보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 연구개발 전략을 또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건 뭐 제가 연구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물류와 교통 분야에 있어서 그런 논문과 특허 데이터를 사용해서 미래 물류와 교통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을 또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 제가 이제 미래 이 강의 자료도 올라가나요? 강의 자료실에 올라가 있죠. 저희가 시간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질의응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미래의 교통 물류 기술 해가지고 다른 계속 뭐 슬라이드로 몇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를 갖다가 한번 작성해 봤는데요. 이건 이제 오늘 강의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이제 참고 자료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귀한 질문 받아보고 같이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이구,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네요. 네. 네,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 조용숙 선생님께서 물건을 고를 때 이거저거 잡았다 놓았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 가지를 분석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사실은 눈동자를 분석해요. 눈동자. 어디를 쳐다본다 그러면은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그다음에 이것을 보고 나서 저거를 본다 그러면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기에도 관심이 있구나. 여러분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맥주를 사시는 분들하고 기저귀를 사시는 분들하고 이거는 사실은 뭐 아까 눈동자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매출 데이터 해가지고 봤더니 맥주 사시는 분이 기저귀도 살 확률이 높더라. 또 거꾸로 기저귀를 사시는 분이 맥주를 사시는 확률이 높더라. 자, 이건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두 가지가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땅콩과 맥주라면 이게 상관이 있는데 기저귀와 맥주는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개 간에는 굉장히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맥주 파는 곳하고 기저귀 파는 곳은 서로 가깝게 배치를 해야 되겠다. 뭐 이랬던 마케팅에서 나오는 유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고객의 개인별로도 이제 취향을 파악하려고 그러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군집이라는 건 이렇게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분, 육아를 하시는 분, 뭐 이런 군집에 대한 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럭키라는 분께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자연 환경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항만에서 이 항만들이 로테르담 항이라든지 함부르크 항이 유럽의 관문인데요. 유럽으로 저희가 뭐 삼성이다 현대다 수출을 하면 로테르담이나 함부르크를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거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와 교통이 이제 제가 오늘 굉장히 밝은 면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어두운 면이 있는 게 그러죠. 뭐 배 한 대가 화물선 한 대가 가면 자동차 몇만 대 분량의 매연을 갖다가 공기로 내뿜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또 매연을 줄이는 그러한 연료 그게 저황 연료인가 그러는데요. 저유황 연료인가. 그렇게 되면 또 그 대신에 그 연료는 굉장히 비싸요. 혹은 그런 매연 저감 장치를 단 배. 그럼 배값이 굉장히 비싸지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과거에 우리나라 또 선사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파산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업을 하게 된 가슴 아픈 사연도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연료비가 비싸지고 또 배값이 비싸지면
그 회사들이 더 어려워져서 더 파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이걸 애시당초 비싼 연료, 비싼 장치를 쓰는 것도 있지만 방금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컨트롤을 잘 해가지고 똑같은 연료 가지고도 조금이라도 그러한 매연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또 지구를 지킬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예지님께서 테슬라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율주행 레벨 5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제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뭐 특정 회사를 떠나서 이 자율주행 기술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고요. 언젠가는 레벨 5까지 이미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단계에서는 가능해요. 이게 법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와 책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이를테면 주차장에서 이미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공항에 오시면 여러분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빨리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주차 대행 해가지고 주차 대행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곧 조만간에 공항의 주차장은 앞에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한 어떤 그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알아서 주차 공간을 찾아가지고 주차를 해주는, 그렇게 되면 사람이 그 공간에는 안 들어가도 되니까 또 빡빡하게 세울 수가 있다고요. 보통 사람이 타고 내리려면은 굉장히 옆에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옆차를 찌그러뜨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도 주차를 함으로써 지금의 주차장 공간에 훨씬 더 많은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이 이미 하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로봇과 사람이 공존하는 거, 즉 자율주행 차량과 사람이 모는 차량이 공존하는 게 상당히 사실은 힘든 기술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그 제조업이나 물류센터에서 사람과 같이 협업하는 로봇이 나왔듯이 사람이 운전하는 차와 같이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이 조만간에 지금 이미 어떻게 보면 기술만 가지고는 완벽치가 않아서 그렇지 거의 상용화 단계고요. 조만간에 거의 상용화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의 세상이 오고 많은 부분에서 자동화된다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지금 요번에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을 정책으로 내놓으셨죠. 이 디지털 뉴딜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됐을 때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고 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커짐으로써 지금의 사람이 하는 역할을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대체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꾸로 그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일자리와 굉장히 많은 산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정보를 갖다가 디지털 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많은 정보를 갖다가 생산하고 가공하는 역할도 또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물론 이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것을 위한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디지털 뉴딜이라고 아예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꼭 기회가 손실이 오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용을 잃게 되고 꼭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저희가 잘 이용하게 되면 특히 이제 물류와 교통 분야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의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없이 지금의 이러한 서비스가 요즘 놀랍잖아요. 그렇게 지금 시청하시면서
주무시기 바로 직전에 주문해도 새벽에 배송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배송료라든지 그런 게 비싸지도 않은 그런 참 놀라운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점점 가속화될 것이고, 뭐 하나만 사도 이때까지는 뭐 어느 정도 얼마 이상 사면 무료 배송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점점 체계적으로 변하면서 이런 것으로 고도화되게 되면은 그야말로 뭐 하나만 사도 난 사과 이제 1인 가구 시대가 되면은 사과 3개만 사고 싶어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무료 배송이 되고 빠르게 배송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 그다음 점점 더 품질 좋고 서비스 좋은 우리가 물류나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IoT가 적용된 제품 중에 영상을 TV에서 봤는데 가정에서 적용될 유망한 가전 제품은 무엇일까요? 이미 많이 그 TV나 그 냉장고 같이 우리가 흔히 그 사용하고 있는데 많이 IoT 기술이 쓰이고 있죠. 세탁기도 그렇고. 세탁기 같은 경우에 그 IoT 기술이 쓰이고 그러는 게 뭔가요? 옛날에는 사람이 그 똑똑한 사람만이 똑똑한 빨래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역시 냉장고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기다 막아 놓으면 안 되고 여기다 뭘 두면 안 되고 온도도 설정해야 되고 뭐도 하고 그러면 정말 잘 못 쓰시는 분은 쓰기가 힘들었었는데요. 스마트폰도 처음에 나왔을 때고 아직까지도 스마트폰은 약간 그렇죠. 똑똑한 사람은 스마트폰을 잘 쓰고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을 쓰시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가르쳐 줘라 하고 하시는데 점점 이렇게 IoT 기술이 되면은 뭐죠?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쓸 수 있는 똑똑한 가전제품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똑똑할 필요가 없이 가전제품이 똑똑하는. 테레비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테레비가 알아서 제가 불을 잘 조절하고 뭐 에어컨을 온도를 잘 조절할 필요가 없이 이게 대표적으로 IoT 기술로 굉장히 성공한 기업이 그 네스트인가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라면 이 냉난방 하는 공조장치 만드는 회사였었는데 구글인가에 뭐 30몇 억 불인가에 팔렸죠. 그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조장치가 그렇잖아요. 더모스탯 해가지고 온도 조절이라는 게 아주 IoT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IoT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을 감지해가지고 이를테면 여러분 가족 중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좀 열이 많으셔가지고 시원한 걸 좋아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좀 따뜻한 온도를 좋아하시면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시면 저절로 에어컨이 아버지에 맞는 온도가 되고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시면 어머니가 좋아하는 온도로 바뀌고 조명도 그런 식으로 바뀌고 그러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가전제품에서 뭐 테레비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을 거꾸로 테레비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색상을 좋아하니까 좀 밝은 색상, 샤프한 색상을 좋아하고 이분은 좀 따뜻한 색상, 부드러운 색상을 좋아하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분이 아버지가 오늘은 테레비를 보시는구나. 아버지가 좋아하는 색상. 어머니가 테레비를 보시는구나. 어머니가 좋아하는 색상. 뭐 세탁물을 넣으면은 세탁물에 대해서 이거 잘 지정을 안 해주고 나 이거 어떻게 지정하지? 그래도 그냥 세탁물의 상태를 알아서 세탁기가 파악해가지고 이건 이런 옷이구나 하고 그러면 이 옷에 맞는 가장 좋은 빨래 코스로 빨래를 해야지. 역시 뭐 전자레인지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음식을 하려고 넣는다면 알아서 전자레인지가 이걸 갖다 센싱해가지고 이거는 이러한 재료니까 요것에 맞는 그 조리법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맛있게 해드릴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스스로 센싱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가지고 최적의 그런 어떤 TV가 되든 세탁기가 되든 냉장고가 되든 전자레인지가 되든 그걸 제공해 주는 것이 미래에 유망한 그런 전자제품이 되겠죠. 가전제품이 되겠죠. 닥터 스트레인지 마냥 수십 수백
시뮬이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네요.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 좀 보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든지 디지털 트윈스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본인의 건강 데이터 이미 빅데이터로 만들어졌어요. 본인의 건강 데이터.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얼마나 스마트폰을 많이 만지작 하고 있나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도 약간 기저질환이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만 만지고 있으면 이제 건강 상태를 갖다가 자동으로 이제 센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 이 사람은 오늘 이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다 그러면 인슐린 펌프를 차고 있으면 인슐린 펌프를 통해서 알아서 옛날엔 자기가 막 주사를 놓고 그랬잖아요. 알아서 이 사람의 몸 상태를 갖다가 아주 최고로 잘 관리되도록 하는 거. 그리고 막 그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모니터하고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위험하면 위험을 자동으로 신호를 주는 거죠. 뭘 먹느라고 사진만 찍으면 지금도 이미 있는 기술이 이렇게 사진만 찍으면은 그 사진만 보고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너 오늘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느 식당에 갔어요. 어느 식당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이거는 너 남겨야 된다. 이거 다 먹으면 안 된다. 이 중에서 밥은 밥만 먹고 뭐는 뭐 하고 그래서 이거는 또 칼로리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뭐 그렇게 건강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 따라다니는 그 건강 관리해 주시는 분이 스마트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로 인하여 미래 시대는 더 빨리 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많죠. 코로나로 인하여 뭐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도 달라졌고요. 여러분들과도 이렇게 화상으로 뵙고 있지만 교육이라는 것도 이제 완전히 달라졌고요. 저희 대학교에서의 교육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제는 물류니까 물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가 없었으면 한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기술의 혁신, 변혁이 물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국방으로도 물론 쓰이고 있죠. 국방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국방에서 쓰인 것 중에 하나는 웨어러블 기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웨어러블 기술이라는 게 뭔가 옛날에 그 이제 큰 포탄을 갖다가 이제 포에다 장전을 한다, 뭐 무거운 걸 들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근력 보조 장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에 지금 물류에 쓰이고 있지만 많은 기술이 국방에서 그 전쟁 때문에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의 이 과학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정부에서 이렇게 산업 육성과 과학자들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국방 기술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방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들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물류 기술이라든지 교통 기술에 많은 게 맨 처음부터 그냥 승용차 혹은 일반 물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 국방에서의 물류, 탄환을 날르고 뭐 군수 물자 날르고 또 이 일반 승용차가 아니고 군용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지금 결과적으로 이 상업용, 민간용 기술로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검진도 아까 검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었는데요. 이제 이 응급 환자 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린 PPT 중에 이제 하나가 응급 환자에 대한 건데요. 갑자기 이제 119를 불렀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응급실에 가보면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응급한 환자는 저희가 모든 거를 연료에 제껴놓고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를 해주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그냥 몸이 안 좋아서 휴일에는 응급실 가야 되니까 가면은 굉장히 오래 기다리시는 걸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의료 자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언뜻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멀쩡히 보이는 분이 나중에 봤더니 아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상황이 악화되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조금만 빨리 치료했었으면 그랬을 텐데 하는데 멀쩡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뭐 피를 뚝뚝 흘리고 그래서 굉장히 응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손이 찢어졌다 그러면은 아마 피가 뚝뚝 나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 뭐 생명을 위협할 만큼 정말 응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만 물론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면서 처치하면 그게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처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구급차를 불러야 될 일인지 혹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혹은 중요하지 않은 거에 떠나서 이 일을 가지고 대학병원에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대학병원에 치료가 필요한 아주 중요한 부상을 입으면 대학병원에 가는 게 낫겠지만 만약에 손이 이렇게 찢어지면은 1차 진료기관이나 2차 진료기관이 가는 게 여러분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또한 그 응급 시스템을 위한 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빨리 처치를 받고 그냥 꼬매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굉장히 오비우스한 건데 그렇게 명확한 사례가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사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게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중증도를 예측하고 인공지능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기술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어떤 환자는 어디로 보낼 것인지 이송 결정을 하고 그건 이제 물류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응급실에서도 어떤 환자들이 왔을 때 어떤 환자에다 더 우선권을 줘가지고 먼저 치료를 할 것이냐. 거기에 있어서 목적은 뭐가 되겠죠? 그 공리를 갖다가 향상시키는 거죠. 공리를 향상시키는 거는 그로 인해서 정말 돌아가시거나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갖는 분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편익, 기다리고 지치고 힘든 것에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여기에 있어서 역시 센서, 아까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돼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보건당국에서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우리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이러스를 감지할 수 있는 뭐 센서 기술은 지금 그 방면에 과학자분들이 많이 만들었고요. 드론은 원래 군대용으로 만든 것으로 아닌데 맞는 말씀인데 군사용으로 제가 이 고려대학교에서 재직하기 전에는 싱가포르에서 재직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드론에 대한 연구를 제가 그 물류를 위해서 연구하지 않고 싱가포르 군과 관련돼서 연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스마트 기술이라는 게 여기 카카오톡에 있는 기능도 잘 못 써요. 저도 잘 못 쓸 때가 있는데요. 그런 카카오톡에 있는 그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일일이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센싱을 해가지고 원하는 걸 갖다가 예측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바로 스마트 기술이고 앞으로 물류와 교통 또한 아까 의료와 많은 분야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은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해주는 그런 기술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